신영식 감독님과 송강호, 박정민, 장윤주 배우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탑승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서주시고 인사, 착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언론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1승은 이겨본 적 없는 감독과 이길 생각 없는 구단주, 이기는 법 모르는 선수들까지 승리 가능성이 1도 없는 프로 여자 배구단이 1승을 위해 도전에 나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영식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승을 만든 신영식 감독입니다. 복서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치? 글쎄 아주 경쾌하고 또 어렵지 않고 또 기분 좋게 극장을 쓰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영화 이렇게 관련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방금 영화 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궁금한데 많이 또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했던 잘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승 히트스톤 주장 강수지 역할의 장윤주입니다. 저도 박정민 배우님이랑 방금 영화를 봤는데 되게 유쾌하고 통쾌하고 되게 즐겁게 끝이 났는데 뭔가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반응은 아니고요. 그냥 질문입니다. 기자분들 재밌게 보셨어요? 네, 4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승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1승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배구 영화가 되었는데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고 준비하실 때도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소감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영화로서의 쾌감과 드라마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조율의 문제들도 좀 감독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서 어떤 그런 톤 조절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배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너무 어려운 스포츠여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금방 배우기 너무 힘든데 저희는 정말 배구계의 전설 같은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선수들 훈련할 때 많은 부분 도와주셨고요. 경기 장면을 구현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고 점검을 하는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시간과 돈이 있으면 다 구현을 할 텐데 저희가 시간과 예산 안에서 구현 가능한 동작들과 그림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 경기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영화의 쾌감과 드라마 사이의 조율을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 생존 욕구의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인데 인간이 가장 추악한 면과 가장 숭고한 면이 저는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가장 숭고한 면이 많이 나오는 데가 스포츠이고 이 드라마적으로 숭고한 면이 그러니까 뭔가를 목적을 위해 룰을 지키면서
피와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과 인물들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들 그리고 관계들 이런 거를 이제 경기적인 어떤 묘사랑 이제 엮여서 경기 장면 속에서 그게 동시에 표현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포지션별로 어떤 인물들의 특징들 같은 것도 고민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유대인 조광현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송강호 씨에게 주시면일까요? 송강호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소문난 배우 마니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신 거 알고 있는데 감독 역할을 하시면서 실제 본인이 느꼈던 배우의 어떤 짜릿한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어떤 노련한 점이 있으신지 특히 이제 어떤 롤모델 참고 삼아보신 감독분이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들때 시즌이 돼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방송을 보는 편인데 특히 이제 남자 배우도 너무 매력적인데 여자 배우만이 가지고 있는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지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구라는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유별나게 팀워크의 어떤 부분이 중시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물론 뭐 이제 야구나 축구나 이런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런 스포츠는 어떤 슈퍼스타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개인적인 어떤 특출한 재능과 파워와 그런 어떤 지점이 크게 작용을 한다면은 배구는 물론 배구도 뭐 김연경 선수처럼 슈퍼스타가 지배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팀워크 그리고 이제 감독과 선수들과의 소통의 어떤 묘미 이런 것들이 유별난 어떤 스포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롤 모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작전 타임 같은 경우를 유심히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되게 야단도 치고 또 용기를 또 붙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참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1승을 하시면서 알게 된 배구의 매력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그 배우 연기를 습관처럼 봐와가지고 꽤나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영화 촬영하면서 그리고 방금 영화 보면서도 그렇고요. 그 코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은 또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 재미가 확실히 그 알면 알수록 더 느껴지는 재미들이 다시 또 배구에 이렇게 좀 심취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시면 뭐 보셨겠지만 사실 그 제가 맡았던 배역이 이제 좀 점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무릎이 실제로 이렇게 부상이 있었어요. 부상이 있어서 되게 좀 고생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랬는지 근데 그 부상이 아니었었어도 그 강 스파이크를 너무 해보고 싶었던 근데 제가 이제 뭐 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그 어떤 그 배움의 시간도 짧았고 또 그런 체력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저 스파이크를 내가 한번 하고 영화를 끝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되게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되게 멋진 그 한 방인 것 같아요. 네, 그 스파이크가. 이 작품 안에서 이제 로키에 대한 언급도 있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되는 파이널 매치가 굉장히 뭐 멋졌어요. 그래서
스포츠 액션 엄청나게 좀 좋았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음악도 인상적인데 그 모그 음악 감독님과 또 음악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두고보자 그 연출에 중점 주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숏이나 롱테이크 촬영 장면들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인상적인데요. 촬영이나 또 영상 편집에 있어서 중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초반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스포츠 영화의 구조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페넌트 레이스와 토너먼트. 근데 2시간짜리 영화의 페넌트 레이스를 담기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 많은 경우 토너먼트 방식의 구조를 취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상대 팀을 이기고 마지막에 사연이 있는 팀하고 결승하는. 근데 사실 그거를 너무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사실 로키였거든요. 로키는 이제 이벤트 경기였고 대부분 로키의 드라마고 그 로키의 삶이 녹여진 상징적인 경기 한 번만 하는데 페넌트 레이스 구조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강정원 구단주의 1승 공약 아이디어가 사실 안 떠올랐으면 이 작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이 구단주가 하려는 어떤 스포테인먼트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가 로키를 갖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로키 음악을 자연스럽게 쓰려고 했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모그 음악 감독님이 아니야 이거 내가 도전해볼게 라고 하셨으면 곤란했을 텐데 빨리 포기하시고 이거 그냥 로키 음악을 사서 하자고 하셔서 좀 약간의 거액이지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게 분명히 이제 괜히 쓴 게 아니고 이제 계속 그 로키 얘기를 이 구단주가 하는 이제 맥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김우진 감독의 삶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스포츠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랠리 시퀀스는 이제 저희 선수들이 한 2달 동안 안무 연습하듯이 연습을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촬영팀하고 CD팀이 이제 같이 저랑 카메라 포지션을 정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와이어캠이란 게 있는데 또 고가의 장비인데요. 그 와이어캠에 카메라 6개를 달아서 그 카메라 포지션 너무 자세한가요? 네. 입력을 해갖고 카메라가 이제 360도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엔진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너무 고가의 장비와 시간을 투여한 건데 그날 하루 안에 오케이가 안 나면은 사실 굉장히 큰 그 데미지를 받는 거였는데 다행히 이제 첫 테이크에 오케이가 나서 아주 한시름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의례적으로 만나서 잘 봤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신현식 감독이랑 박정민 배우에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신현식 감독님께는 그 스포츠 영화 같은 경우에 실화로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예 창작으로 각본을 쓰셔서 만든 이유가 물론 약간 앞에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왜 여자 배구였는지가 특별히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정민 배우께는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긴 러닝타임 동안에 감초 연기 내지는 그 장면에서 좀 임팩트를 발휘해야 되는 연기인데 그 이전에 봤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할 때 약간 주안점이 궁금합니다. 스포츠 영화도 처음이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영화를 한 편은 꼭 해보고 싶었고 그 배구라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그 실내 종목 중에 이렇게 살을 부대끼지 않거든요. 이제 첫 장면에서 김우진 감독이 설명한 것처럼 이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면서 살을 맞대는 경기 못지않은 어떤 양팀 간의 치열한 어떤 그 뜨거운 경쟁심이 그리고 그 네트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느낌이 약간 이제 영화에서 이제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중계 화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구라는 종목 자체가. 그리고 여자 배구가 남자
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영화에 나온 그런 긴 랠리 같은 것도 사실 남자 배구에서는 그 정도 길이로 랠리가 벌어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금방 끝나요. 빡 때리면 바로바로 끝나서. 그래서 조금 영화적으로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는 여자 배구가 더 뭐 장단점이 있겠죠. 더 호쾌한 느낌은 남자 배구에서 줄 수 있겠지만 카메라 뭐 무빙이나 영화적인 어떤 그 설계에 있어서는 여자 배구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안에서 구단주는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인물이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주의 공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서 등장할 때마다 그 어떤 어제 김우진 감독과 선수들에게 어떤 자극을 정확하게 좀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점에 주안점 두고 촬영 갈 때 그냥 신나게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많은 도움 받아서 선배님의 도움 받고 감독님 도움 받아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이게 2020에서 21년도 촬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오랜 기간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화면 편집이 빠르고 속도감이 있는데 최근에 편집을 한 번 더 거치셨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송강호 배우께는 이 영화 내에서 박정민, 장윤주 배우와의 호흡이 굉장히 재밌는데 현장에서 혹시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박정민 배우께는 제작 보고회 때 도로공사 서포터즈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배구 이 랠리 보니까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배구 강으로서 이번 영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거 안에 사실 답이 있긴 한데 저번 주에 후반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진짜 세상을 많이 변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매체를 보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그걸 소비하는 어떤 패턴이나 저부터가 많이 다르게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때 감각보다 훨씬 빨라졌구나. 그러니까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저는 코로나 이전에 안 봤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것 영상 매체를 많이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영상 매체를 받아들이는 어떤 호흡이 소비하는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구나를 저 스스로 느껴서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이제 후반 작업을 조금 더 손을 이제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우리 박정민 씨나 장윤주 씨는 뭐 오래전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팬인 후배 배우들인데 박정민 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역할, 어떤 작품을 맡아도 자기만의 해석과 표현으로 많은 관객분들에게 사랑받고 사로잡는 어떤 괴력의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윤주 배우님은 그러니까 흔히 가지고 있는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그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의 어떤 개성과 매력으로 그 틀을 수시로 넘나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강점이 아닐까라는 그러면서 참 이상한 배우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이상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이런 이상함들이 주는 시너지가 조금이라도 영화에 담긴다면은 일승의 어떤 독특한 매력이 또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도로공사 서포터즈 아니고요. 도로공사 성남에 있을 때 서포터즈였는데 지금 이제 팬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를 다 좋아하고요. 아우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가 기내로 가면서 팀을 잃어버려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은 여자 배구의 팬이고, 저 이번에 오늘 영화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코트 안에서 정말 선수들이 저렇게 하겠구나, 감독과 선수들이 저렇게 소통하고 선수들끼리 저렇게 소통하고 저렇게 또 선수 대 선수가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감정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네. 처음부터 장윤주 배우를 생각하며 방수지 캐릭터를 썼다는 언급을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꼭 장윤주 배우여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배우의 강점 짤막하게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씨께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영화에 좀 정상과 절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이제 영화 기생충 이후로 송강호 씨께서 그간 출연하신 작품들이 스코어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우랑 스포츠맨을 서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 개봉 앞두고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장윤주 씨를 좀 사석에서 알 지가 좀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윤주 씨한테 한 적이 없는데 늘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모델 후배분들한테 굉장히 독특한 매력적인 그 리더십을 보일 때,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방수지 주장처럼 막 이렇게 막 후배들을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약간 품어주는 리더십이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핑크스톰이라는 팀의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우진 감독도 선수들의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장점을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그리고 구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실에서 담배 피다 불을 질렀을 때는 다른 팀 같았으면 담배 끊으라고 할 텐데 전자담배 주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각자 지금 김우진 감독부터 해서 구단주부터 해서 사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들의 장점이 살아나는 이것이 핑크스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 팀의 장점에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롤로서 방수지 캐릭터를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윤주 씨한테 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생충 이후로 어떤 작품을 또 새로운 작품을 할까 한참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항상 도전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내표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갈구하고 늘 한 30년 동안 늘 그런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사랑을 많이 받는 작품들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어떤 구간에서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또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저는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 사실 배우를 떠나가지고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늘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영식 감독님이 사실 우리가 이제 32 삼촌도 있고 김지훈 감독님이 연출하신 거미집도 있지만 이 작품 전에 이제 이 작품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공개가 되지만 처음으로 얘기했던 작품이 이 1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해왔던 작품들이나 캐릭터들이 뭔가가 진지하고 뭔가 좀 무겁고 또는 캐릭터는 좀 뭔가 어딘가에 짓눌려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더 관객들에게 좀 시원시원하고 좀 밝으면서도
경쾌한 어떤 마음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1승이라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이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된 건데, 물론 뭐 이게 뭐 큰 자본이 들어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아주 작지만 알차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스포츠의 장르를 떠나가지고 그런 어떤 영화를 해보고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긴 행로가 아니었나. 그래서 결과는 좀 아쉽지만 그동안에 그것이 주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결과를 보고 쫓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새롭고 뭔가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어떤 촉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포스터에도 나와 있듯이 뭐 딱 한 번만 이기자, 1승이 되게 중요한 테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어떤 계기로 이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뭐 스포츠 영화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 1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먼저였던 건지가 궁금하고,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으로는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거의 동시에 생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주제를 생각을 거의 이제 뭐가 더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최근에 더 그런 걸 절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는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그냥 결혼을 당연히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갖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름에 휴가 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근데 나이 먹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일상처럼 보이는 이 삶이 하루하루 엄청난 투쟁의 결과라는 거를 점점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저희가 뉴스에서 매일매일 보잖아요. 스포츠 기사를. 스포츠 이벤트는 매일 있고 어느 팀은 지고 어느 팀은 이기고, 이게 저희한테 너무 일상인데, 사실 그게 누군가한테 그 스치고 지나간 그 1승 한 번 이기는 게 너무나도 우주와 같은 거라는 거를 살면서 점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정말 사실은 뭐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과정들 정말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이 핑크스톰이 한 번 이기는 게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로 한 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다음 날 아침 기사로. 하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우주와 같은 순간이거든요. 그 남들한테는 사소하게 지나가는 그 순간도 정말로 그렇게 우주와 같이 느껴지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하는 과정을 한번 영화로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배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장르적으로 스포츠 영화 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냥 1승한다라는 게 뭐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1승 자체가 100승처럼 느껴지는. 왜냐하면은 이게 배구 시합에서 1승처럼 이 1승을 묘사하지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감독도 그렇고 배구 선수들도 어떤 루저의 어떤 생활들, 어떤 그 체념적인 어떤 사고 방식들,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선수 생활, 사회 생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1승이라는 게 1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나, 또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진다면은, 이게 1승이라는 어떤 그 단어 자체를 뛰어넘어 가지고 100승, 1000승의 어떤 큰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구라는 스포츠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나만의 일승을 위해서 투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그런 영화가 되길 바랬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건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기고 지는 거에 굉장히 연연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참 습관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따져보면 사실 이겼던 순간보다 졌던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응원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했었고요. 근데 내가 이 역할을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이제 고민해 봤을 때는 사실 송강호 선배님이랑 정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송강호 선배님하고 그냥 같은 현장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랑 그 선배님이 이렇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이 영화에 출연하는 데 있어서 큰 요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나도 됐어. 진짜 나 됐어. 괜찮아. 뭐 이제 박정민 씨도 그렇지만 저도 되게 이 시나리오가 훨씬 처음 이렇게 감독님이 처음 쓰셨던 버전이 있었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송강호 선배님이 이제 감독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제 바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지나고 정리되고 다 이제 수정이 돼서 송강호 선배님이 감독님으로 나오시는 그 버전의 딱 대본을 봤을 때 그냥 글로만 봐도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신현식 감독님도 본인이 쓰신 시나리오 너무나 많이 있지만 딱 두 번 우셨대요. 하나가 동주 작품이었고 두 번째가 1승이었대요. 근데 저도 딱 시나리오 보고서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영화 내용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 다 예상하시잖아요. 우리 예상하고 보잖아요. 그런데도 배우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저렇게 좋아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블랙킹즈라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자와 붙어서 1승을 한다고? 만화처럼? 영화니까 가능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막 정말 기뻐하고, 뭐 이제 거기에 나왔던 김우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의 뭐 전에 과거의 상처까지 그 인생 모두를 또 1승한다 뭐 그런 것까지 전개가 되면서 그냥 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 감동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 시나리오를 딱 읽었을 때 그래서도 감동이 있듯이 이게 또 영화로 전해지는구나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선택을 했다. 또 저 역시도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김우진 감독의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선배님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붙는 씬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극중 주장이시고 또 마더니에서 선수 배우하고도 되게 호흡을 많이 맞추셨는데 촬영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신예 배우님들하고도 많이 하셔서 그건 또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앞에 잠깐 부상 얘기도 좀 하셨어가지고 연습은 또 어떻게 되셨는지 준비한 과정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이제 핑크스톤뿐만이 아니라 출연했던 모든 이제 배구 선수분들이 실제로 선수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의 그 모델 후배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영화가 배구 영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영화를 봤는데 또 그 친구들도 다들 너무 잘 또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봤고요. 일단은 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안무를 저희가 완성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좀 훈련을 같이 전지훈련을 간 것처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같이 모여 있는 그 실제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역할처럼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주장 아닌 주장의 입장이긴 했어요. 근데 뭐 원래 제 스타일이 뭐 좀 다들 좀 친구처럼 두루두루 좀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편이라서 뭐 연습하면서는 되게 그냥 즐겁게, 그리고 다치지 말자, 그리고 저희가 연습 끝나고서는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밥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현식 감독님하고 세 작품 연이어서 하시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인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 작품 쭉 하시게 됐는지 이유와 그리고 선작수로서 신현식 감독에 대한 어떤 배우의 평가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은 아까 송강호 배우와 같이 하고 싶어서 이 작품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소감, 뭐 배우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신현식 감독님하고는 글쎄 그 동주라는, 그때는 뭐 이준익 감독님이 연출하신 동주라는 작품을 접하고 작가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와 그 아름다운 시를 다 기억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삶의 어떤 발자취, 그 뒤안길은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도 여기 또 주연 배우가 계시네. 영화도 훌륭했지만 그런 어떤 시선을 가진 작가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절묘하게 기생충이 끝난 뒤에 조금 쉬고 있을 때 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거미집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거미집이 뭐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그래서 이 작품이 좀 가볍게 짧고 저예산으로 아주 저 산뜻한 그런 한 작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지. 결국 개봉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이런 건데, 신현식 감독님은 뭐 삼식이란 어쨌든 결과는 다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삼식삼촌이나 거미집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시선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좋고 그것을 이렇게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떠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떠나가지고 이런 매력적인 얘기와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좀 뭔가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늘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거지만,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한 세 작품이 연달아 이렇게 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옛날에, 옛날이죠. 네.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럴 때 누구처럼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저는 롤모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면 네가 무슨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송강호 선배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원대한 꿈이죠. 근데 그런 꿈을 가져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10몇 년이 흐른 뒤에 선배님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요, 그냥 선배님의 모든 부분들에서 저는 사실 모든 부분들이 신기했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고, 많은 것들을 제 수첩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 그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는 그냥 배움이었고요. 네,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품 이 자리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아주 몇 년 전부터 박정민 씨가 인터뷰에 이 얘기를 자주 해서 제가 그 의견이 많이 보게 됐는데, 그래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수첩은 안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첩은 안 선배님 들고 앞에서 수첩 펴가지고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수첩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김연경 선수 특별 출연이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 제안하셨을 때 좀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고, 촬영하셨을 때 그 당시 좀 어땠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는 좀 안경이나 모자 이런 게 좀 어느 작품에서보다 좀 패션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외형적으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연경 선수는 너무 당연하다는 뜻이, 그리고 먼저 이제 배구계에서 소문이 나서 저희 이제 배구 영화가 들어간다는 걸 이제 알고 계셨고, 내가 김연경인데 안 나올 수 없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시즌 중에 딱 촬영 기간이 딱 겹쳐서 시즌 중이라 이렇게 부탁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에 이제 짬을 내서 오셔서 저도 이제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정도 분량을 부탁드린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촬영 끝나고 나서 막 대사도 하고 싶었고, 사실 뭐 굉장히 사실은 욕심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하고 이제 김연경 선수 가고 나서 그런 줄 알았으면 대사를 좀 줄 걸. 작전 타임에 이제 선배님이 너가 배구를 뭘 알아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할 걸 그랬다라는 얘기를 선배님하고 이제 뒤늦게 했습니다. 저희 그런 속마음을 알았으면 좀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저를 이렇게 생으로 드러내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모자와 안경 그리고 옷, 앞머리 이런 것들로 너무 없어 보였나요? 박정민 씨랑 보면서 재벌인데 누나 옷을 너무 좀 저렇게 입는 게 맞아. 저 재벌은 좀 취향이 없는 재벌인 것 같아. 체크 모자에 도트 넥타이를 맨 패턴이 두 개가 겹쳐 있고, 그러니까 좀 또 그렇게 보면 되게 독특한, 막 진짜 자기만의 그런 세계는 있었던 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저는 옷을 잘 모르니까 이제 캐릭터를 만들려면 어쨌든 옷을 어떤 그 캐릭터에 맞게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벌을 좀 입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 보이는 건데, 어쨌든 저랑 잘 붙어야 되니까 저랑 잘 붙는 옷들을 고르느라고 몇 번 옷을 좀 반복해서 입어봤던 것 같고, 안경이나 모자 같은 것들은 사실 그런 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구단주, 재벌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실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민 배우님이랑 장윤주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박정민 배우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식 석상의 자리에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 두 편의 작품으로 관객분들에게 12월에 배우가 된 소감도 궁금하고요. 이번 작품에서 패션도 그렇지만 라이브 방송이나 서적 판매 등 되게 임팩트 있는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지점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장윤주 배우님께는 어떤 맏언니로서 핑크스톰의 장점에 대해서, 그 케미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참 관종짓을 많이 하는 그 인물이다 보니까 뭐 제가 평소에 쓰는 말투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기자님 여쭤보셨던 뭐 외형 같은 것들도 그렇고 조금 더 그냥 아이콘 같이 영화 안에서 남아있는 그런 인물로 조금 설정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12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사실 막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승이라는 영화도 너무 사랑하는 영화고, 뭐 이제 뒤에 개봉할 영화도 제가 정말 소중하게 촬영한 영화인데 에너지를 좀 분배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관객분들한테 알리려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고 인맥들도 좀 동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핑크스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배구 선수분들도 계셨고 또 전에 배구 선수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저의 모델 후배들도 있고 정말 좀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불협화음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다 이렇게 삐죽삐죽 거림 속에서 또 그 화음이 분명히 저는 전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핑크스톤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되게 사랑스러운, 되게 순수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핑크스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폭풍수지, 무리수지만 그래도 폭풍수지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 인사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식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4일 개봉합니다. 저희 연말에 좀 가족분들이랑 따뜻하고 행복하고 희망찬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새해 오늘 오신 기자분들, 관객분들 모두 내 인생의 1승을 쟁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정민 씨 처음 만났을 때 오늘 가을 비나고 헷갈리지 마라. 하도 정신 너무너무 바쁜 배우고 해서 다짐을 갖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훌륭한 배우들,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이제 소개할 때 저는 일승이라는 영화가 뭐랄까 무기농 채소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거대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 무기농 유기농 우리 저기 채소가 가지고 있는 싱그러움과 풋풋함이 관객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이만한 또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영화 보면서 사실 이거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게 좀 부끄럽다. 우리 선수들이 다 함께 정말 굉장히 많았고 그 선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저도 울컥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관객분들께서도 감독님하고 저희 핑크스톰 선수들이 코트에서 그렇게 모든 걸 내걸고 1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보시면서 아마 공감하는 지점들이 아마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굳은 날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제 송강호 선배님의 대사였는데 핑크스톰 친구들한테는 칭찬이 필요하다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그 대사에서 아까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에 개봉하는 일생이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칭찬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승과 함께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기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기자분들 정말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고요. 1승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네, 정말 우리 모두가 1승하는, 하루하루가 1승하는 그날을 제가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기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 파이팅도 한번. 한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 1승 한다고요.